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공부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0년 기출문제를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22년까지 제가 기출문제를 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그 전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1번입니다.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기능은 좋은 놈이죠? 좋은 놈이 아닌 것은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사회화 기능, 2번 사회 통제 기능, 3번 사회 통합 기능, 4번 사회 정서적 기능. 정답 무엇이겠습니까? 국어 문제죠. 사회를 통제하는 건 그렇게 좋은 기능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한국어 독해력 문제고요. 자,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순기능에는 사회성 함양 기능이 있고, 그리고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 기능이 있고, 그리고 사회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 정화 기능은 정서적 동화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2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보기 지배 계급은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의 본질적 속성이다. 스포츠는 일부 지배 계급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이용된다. 자, 1번 갈등 이론, 2번 비판 이론, 3번 상징적 상호작용론, 4번 구조 기능주의 이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정답은 뭐죠? 정답은 갈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맥들을 보시면요, 이 갈등 이론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갈등 이론의 키워드 자체는 경쟁과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불평등이라든지 억압과 착취 이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평등한 분배, 뭐 이용 이런 용어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이 갈등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 이론은 사회를 개인 이익을 위해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장으로 보는 것이 비판 이론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앞에 상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상상이 되겠네요.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제가 벌집 모양 늘 상상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벌집의 육각형으로 탄탄하듯이 각자의 벌집마다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게 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회가 본질적으로 관련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집에서 몇 개가 없어지면 무너지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기에서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A. 경기에 앞서 국가 연주,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의 의식을 갖는다. 2번 B. 대중은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태도를 형성한다. C. 정치인의 비리, 부정 등을 은폐하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한다. 정답 뭐겠습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상징, 동일화, 조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무엇인가요? 상징, 동일화, 조작에 대한 설명이죠. 상징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라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국가라든지 뭐 국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이죠. 동일화는 일치화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들입니다. 일치란 용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조작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거짓, 은폐.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거나 혹은 나쁜 것들을 은폐하기, 숨기기 위한 용도로 스포츠를 이용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A 같은 경우 의식, B는 팀을 자신과 일치, 그리고 C는 은폐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에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보면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항상 이걸 주의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번 영국 프리미어 리그 경기는 방송사에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 보시면 프리미어 리그 경기죠. 스포츠가 방송사에다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미디어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방송사의 편익을 위해 배구의 랠리 포인트제, 농구의 쿼터제 등 경기 규칙을 변경하였다. 3번 손흥민, 류현진 선수 등의 활약으로 스포츠 관련 방송 시장이 확대되었다. 4번 시청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슬로우 영상,
반복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답 무엇일까요? 바로 2번이죠. 이번 자체가 미디어 앞에 방송사의 편익이죠. 이게 미디어에 관련된 것이고 뒤에 배구의 랠리 포인트제, 농구의 쿼터제 등은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이죠.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구조죠. 나머지는 그 반대인 경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 1번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 스포츠죠. 그리고 방송사 바로 미디어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방송사의 편익을 위해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3번은 손흥민, 유현진 선수의 활약 이것은 스포츠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포츠 관련 방송 시장이 확대되었다. 이건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주어 어떻게 보면 스포츠란 주어가 빠진 문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상업주의의 심화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업주의는 항상 돈하고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번 경기 내적인 요소보다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한다. 2번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3번 아마추어리즘보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한다. 4번 경기의 공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개정한다. 국어 문제죠. 좀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한국어 독해력 문제고요. 상업주의 심화는 나쁜 놈에 해당합니다. 상업주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지나치다든지 너무 심화되는 것은 나쁜 의미를 담는다는 것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좋은 놈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습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 눈이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죠. 1번 스포츠 본질의 변화 이해하셨죠? 2번 스포츠 목적의 변화 3번 스포츠 규칙의 변화 너무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4번 스포츠 가치체계 내용의 변화 그리고 스포츠 조직의 변화 얼마 전에 스포츠 조직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죠. 자, 1번 스포츠 본질의 변화 자,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고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화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직업화도 여기 포함되고 다음 스포츠 목적의 변화는 관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방식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규칙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경기를 스피디하게 진행한다든지 득점이 쉽고 다양하다든지 팀 간 경기력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든지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상업적 광고를 위한 시간을 적절히 편성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 자체보다 경기 외적인 요소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미적 지향성에서 영웅적 지향성으로 바뀌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자, 5번째인데요. 스포츠 조직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쇼의 형태를 기획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팀의 관리자 혹은 스폰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수 권리보다 소수의 관리자와 스폰서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 이것도 스포츠 조직의 변화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보기의 A 선수에 해당하는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답이 있는 한국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기입니다. A 선수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프리미어 축구리그 S팀의 주전 선수로 활동하면서 MVP 3회 수상 등 축구 선수로서 명성을 얻었다. 은퇴 후 2020년부터 프로축구의 A팀의 수수 코치로 활동하게 되었다. 자, 뭘까요? 이동의 방향은 수평인가요? 수직인가요? 시간적 거리는 세대 간인가요? 세대 내인가요? 그리고 이동의 주체는 집단인가요? 개인인가요? 확실한 것은 한 개인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개인 이동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 내인가요? 세대 간인가요?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졌죠. 개인과 세대 내 이동이죠. 그러면 수평 이동인가요? 수직 이동인가요? 정답은 수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 한국어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복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동 방향은 수직과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있고, 이동 기간은 세대 간, 세대 내가 있고, 그리고 이동 주체는 개인 이동과 집단 이동이 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곱하면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보렐과 로에가 제시한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통합적 할 때는 합자, 인지적 할 때는 지자, 정의적 할 때는 정자, 도피적 할 때는 빗자를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번 통합적 욕구, 스포츠에 대한 규칙 정보를 제공한다. 2번 인지적 욕구,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3번 정의적 욕구, 스포츠에 대한 지식, 경기 결과 및 통계적 지식을 제공한다. 4번 도피적 욕구, 불안, 초조, 욕구, 불만, 좌절 등의 감정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무엇이죠? 정답은 도피적 욕구입니다. 자, 이건 뭐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 해결 가능한 욕구는 제가 말씀드린 카치, 구레비치, 뭐 보렐, 로이가 나와 있는데, 인지적 할 때 지자는 말 그대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의적 할 때 정자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도피적 할 때 피자는 말 그대로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적 할 때 욕구는 합자, 말 그대로 뭐랄까 이렇게 어떤 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잘 뭉치게 만들고 사회가 서로 분열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정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뭐겠습니까? 인지적 욕구에 해당되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흥미와 즐거움은 뭘까요? 바로 정의적 욕구고요. 그리고 3번 지식 및 경기 결과 및 통계적 지식은 뭘까요? 이거는 바로 인지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도피적 욕구죠. 자,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에티즘과 세이지가 제시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 수반되는 의식과 행동은 선수의 충성심을 상징적으로 제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다음, 스포츠 조직은 구호, 응원과 유니폼, 마스코트 등의 상징화를 통해 조직에 대한 선수의 충성심을 지속시키거나 강화한다. 뭘까요? 1번 보수성, 2번 대표성, 3번 상호 의존성, 4번 권력투쟁.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성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뭐 구호, 응원과 유니폼, 마스코트 이런 게 나왔죠. 상징화가 나왔죠. 상징이 나오면 대표란 용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상징이라고 적고 대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될 것이고요. 상징은 대표, 동일하는 일체감 혹은 감정이입이고요. 그리고 조작은 효과 극대화, 거짓을 이용해서 진실인 것처럼 속이거나 혹은 거짓을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상징적, 상징화 이런 용어들에 방점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스포츠 일탈의 유형과 원인을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탈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번 스포츠 일탈은 규범에 대한 거부와 함께 무비판적 수용도 포함한다. 3번 스포츠에서 허용되는 행동이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일탈이 될 수 있다. 4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스포츠 규범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탈 사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는 문장들이죠.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일탈의 상대론적 접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은 항상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 항상 두 개의 축이 있고요. 가운데는 동조, 왼쪽은 과소동조, 오른쪽은 과잉동조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왼쪽 부분 과소동조는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잉동조는 말 그대로 좀 불명확한데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몰입규범, 인내규범, 구분짓기규범, 그리고 도전규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화면으로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언제든지 풀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맥루안의 미디어 이론에 따른 구분 및 특성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쿨 미디어 스포츠는
정의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감각 참여성은 높고 감각 몰입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른 게 바로 쿨미디어라고 볼 수 있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죠. 왼쪽은 한미디어죠.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픽셀이 많아서 좀 그림이 선명하고, 오른쪽은 쿨미디어인데요. 픽셀에 적어서 잘 못 봅니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매체 스포츠와 쿨매체 스포츠는 특성을 비교해 보면, 먼저 한미디어 같은 경우는 정의성, 정밀성이 높고 메시지의 논리성, 사전 계획, 직접적 전달,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쿨미디어는 정의성이 낮고 메시지의 비논리성, 적흥적,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람인의 감각 참여성 및 감각 몰입성은 한미디어는 낮고 쿨미디어는 높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전달은 한미디어는 당연히 장시간 개별적 전달에 적절하고, 쿨미디어는 복잡한 정보의 제한적 제공에 적절합니다. 경기 진행 속도는 한미디어는 그리고 느리기 때문에 느려서 잘 보이겠죠. 쿨미디어는 빠르죠. 그리고 경기 진행 형태는 한미디어는 단선형입니다. 매우 좀 경기가 단순해 보일 수 있고요. 쿨미디어는 복잡한 폭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보면 한미디어는 정적이고 개인 스포츠, 기록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는 것들이고요. 쿨미디어는 동적 스포츠, 팀 스포츠, 득점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종목 보시면 이렇게 쭉 알 수 있고요. 한미디어는 야구도 포함됩니다. 단체 종목이지만 수비와 공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그리고 쿨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경마라든지 엄청 빠르죠. 빠르거나 아주 섞여서 경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쿨미디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는 한미디어는 신문, 라디오, 잡지, 영화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문자 시대에 적합하죠. 그리고 쿨미디어는 TV, 전화, 만화 등 전자 시대에 적합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게 기록된 시기로 가야 된다. 1970년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TV 같은 게 화면이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보기를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순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기억나시나요? 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A.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다. B. 세계 랭킹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테니스 대회가 나누어져 있다. C. 테니스는 선수, 코치, 감독, 트레이너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D. 국제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하면 사회적 명성이 높아진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민의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 4단계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C, B, T, A 순서입니다. 다음 부분을 보시면 암기할 때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분열 가수라고 이렇게 암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화, 서열화, 평가, 보수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분화는 역할 분화라고 할 수 있고요. 서열화는 개인 특성과 능력에 따라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줄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평가는 배치라든지 명예, 호감, 인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보수는 재산, 권한, 인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기 두 개가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문장이 뭐가 분화에 관한 설명인지, 뭐가 서열화에 관한 설명인지, 뭐가 평가인지, 뭐가 보수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먼저 C 같은 경우는 뭡니까? 테니스는 선수, 코치, 감독, 트레이너 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죠. 바로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할이란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B 같은 거는 세계 랭킹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테니스 대회가 나누어져 있다. 서열화가 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국제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하면 사회적 명성이 높아진다. 여기 보면 명예 같은 게 나와 있죠. 바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마지막 A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다. 바로 보수, 재산, 권한, 인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용어는 A는 후원금, B는 대회가 나눠져 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D는 사회적 명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 복습인데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
이것들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위의 분화, 서열화, 평가, 보수, 부여 한 단어도 빠짐없이 모두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각자의 내한 그러니까 지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1번 종교 전파, 2번 제국주의 확장, 3번 인종차별 심화, 4번 과학기술 발전. 이거는 답을 맞추라고 내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스포츠 세계화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해가 항상 필요합니다. 제가 복습 나오는데 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세계화, 미국화, 그리고 문화민족주의, 복잡성,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을 가려놓고요. 왼쪽을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인도 몇 가지가 있죠. 제국주의, 민족주의, 종교, 테크놀로지 발달 요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가려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음 결과가 있죠. 이것도 신자유주의 확대, 스포츠 노동 이주, 글로컬라이제이션 혹은 세방화 이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보기의 A가 설명하는 집합행동의 유형과 관련된 이론은 집합행동이죠. A 보세요. 어제 축구 봤어? 경기도 중 관중폭력이 발생했잖아. B. 나도 방송에서 봤는데 관중폭력의 원인이 인종차별 때문이래. 다시 A가 대답합니다. 스몰 a죠. 소문자 A.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화적 선행 요건이 없었다면 두 팀 관중들 간에 폭력은 없었을 거야.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이론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려운 문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부가가치론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적 선행 요건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것이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 게 있어야 뒤에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집합 혹은 집단 행동 이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염 이론이 있습니다. 병이 전염되듯이 군중 속에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의 영향을 받아 관중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성적 개인이 집단 속에서 비이성적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전염 이론입니다. 그리고 수렴 이론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반사회적 생각이 하나로 모여서 군중이라는 익명성을 방패삼아 표절되는 것을 수렴 이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규범 생성 이론은 개인의 특수성과 장소 고유의 규범이 생성됨에 따라 동조 압력에 의한 집합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규범 생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 부가가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 요인이나 선행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조합을 이루어서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집합 행동의 발생 원인 및 결정 요인을 장소와 시간 및 양식 등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부가가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것이 부가가치 이론입니다. 다음 14번부터 나머지 문제들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